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식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저번 영상에 이어진 파스타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CIA 요리대학교를 또 예를 들어보는데 제 마음속 1위 요리대학교라서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 CIA 요리대학교를 가면 무엇을 배울까요? 미국 요리? 그럼 CIA를 졸업하면 일식, 프렌치, 이탈리안, 한식 등을 못하게 될까요? 반대로 파스타를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면 파스타를 마스터하게 될까요? 혹은 파스타만 배울까요? 이탈리아로 가서 파스타를 잘 배운다면 다른 음식들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물음 등으로 궁금증을 시작해보죠. 저번 일본 영상에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일본 편도 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피자만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이나 일을 하러 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파스타와 피자만 이탈리안 쿠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안 쿠진의 넓이와 깊이는 상당합니다. 파스타는 이탈리안 쿠진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워낙 대중화된 음식이고 푸드코스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외식 시장에서 환영받는 스타일로서 이탈리안을 대표하고 있죠. 이탈리안 유학에서도 파스타와 도우에 관해서만 주구장창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 자체에 대한 기초와 공식 등을 배웁니다. 장흥민도 다닐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요리 학교를 가던 요리라는 기초를 배우는 곳이 요리대학입니다. 르코르동 블루에서 프렌치의 그 기반을 두고 이탈리아 알마 이런 요리대학교는 이탈리안의 그 기반을 두는 것이지만 어쨌든 기초 교육기관의 역할에서 하는 기본과 응용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거죠. 실제 업장의 그것과는 아주 매우 다릅니다. 일본의 츠지 같은 경우도 주구장창 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음식을 두루두루 배우면서 앞서 언급했던 요리에 대한 기초, 이런 기술, 응용, 재료의 특성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일본 츠지 나왔다고 스시 장인이 되거나 일식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계획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나라와 문화를 상징하는 고유의 음식은 있지만 기본이 되는 원리와 재료의 조합이나 조리 방법은 비슷비슷합니다. 열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른 차이점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요. K 음식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김치나 장 같은 발효 음식도 종류와 기원이 다르지만 이미 전세계 쿠진에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전세계 1위, 2위 레스토랑에 항상 속하는 덴마크의 노마 레스토랑, 노르딕 쿠진을 하고 있죠. 발효에 대한 엄청난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으시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세계를 대표하지도 대중화하지도 않는 작은 부분의 요리 시장에서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 정식당은 유명하지만 모던 코리아는 생소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걸 이제 어린 친구분들이 요리를 시작하기 앞서 이런 선택을 하실 때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합니다. 김치를 예로 들면 김치를 배우기를 원하는지, 김치의 기본인 발효를 배우길 원하는지, 김치를 대량으로 생산하길 원하는지, 김치와 어울리는 음식을 개발하길 원하는지, 어떤 김치를 배우길 원하는지, 새로운 김치를 배우길 원하는지, 요리사의 길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탈리안 쿠진은 이탈리아의 재료와 조리 방법을 이용한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파스타는 일부에 지나치지 않죠. 물론 파스타 자체로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요. 자, 한번 보죠. 구글에 탑 50 레스토랑 어워드가 있습니다. 1위부터 50위까지를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미슐린 어워드는 또 미슐린 회사에서 하는 거고, 이 안에는 아시안 탑 50 이런 종류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워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탈리아 1위, 전 세계 29위인 피자 듀오모, 이게 맞나요? 레스토랑을 찾아서 메뉴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피드몽티스 지방에서 나오는 안티파스토 같아요. 두 번째 성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트라고 불리는 것도 나오죠. 대국과 물고기랑 아귀과 물고기 생선 요리도 나옵니다. 드디어 리조또 파스타가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양고기와 커리입니다. 메뉴 보셨나요? 이탈리아 1위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재료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지 파스타가 중심은 아닌 거죠. 커리가 있다니까. 위의 메뉴가 이탈리안 쿠진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던가
이 피아자 듀오모가 이탈리안을 상징하는 레스토랑은 아닐 겁니다. 이탈리안 쿠진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양한 산업 중에서 고급 파인다이닝 산업 일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론 미쉐린 스타일, 파인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밥집, 카페 스타일에 따라서 타겟 커스터머에 따라서 파스타와 피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은 장사를 원하느냐, 어떤 스타일의 이탈리안을 원하느냐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탈리아 유학비 10분의 1만 써서 집에서 해보셔도 파스타는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파스타는 굉장히 대중화된 요리죠. 이탈리아 외 서양에서도 파스타는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자주 먹는 가정식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레시피도 있고 유튜브나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페셔널한 레시피도 정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굳이 파스타를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로의 유학이나 저임금 짧은 기간의 비자를 받아서 거기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경력과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영어권에서 배우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선택권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특정 국가의 쿠진을 배우기 위해서 오리지널 나라로 가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오히려 셰프들의 철학이나 장사의 방향 혹은 외식 산업 자체를 보고 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개인의 삶과 돈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기반이 있고 재정이 있는 사람들 혹은 투자자를 찾아서 시작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오너 셰프를 못해서 장사를 못해서 실패한 요리사는 아니죠. 단지 요리사의 길이 다른 것 뿐입니다. 회사원으로서의 요리사로 평생 남으셔도 돼요. 다른 분야도 사업과 회사를 가진 사람보다 회사원으로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요리나 요리사 부분에서 이런 걸 보면 장사나 회사를 시작하는 걸 이런 지금 요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리사가 저임금에 돈도 못 벌면서 배움이랑 희망 아래, 희망 고문 아래 시간과 세월에 대한 희생과 낭비를 하는 것을 저는 막아주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돈 모아서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그 안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같은 요리를 할지라도 돈을 더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과 경력이 쌓이고 본인의 길이라고 확실하게 될 만큼의 본인의 시간이 쌓였을 때 그 돈으로, 모은 돈으로 치고 나가야죠. 젊을 때 배우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진짜 자신의 때가 왔을 때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어떤 것을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나에 대한 셰프의 정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돈은 절대적으로 꼭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인이 살아왔던 가치를 서류상으로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 갑니다. 클래식은 아실 거고 퓨전은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파스타. 파스타를 만들 때 느끼하니까 김치를 넣고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모던식이라면 김치를 말리고 파우더로 만들어서 파스타 면을 만들 때 밀가루에 섞어서 김치면을 만들거나 아이올리오 만들 때 그 기름을 김치기름 혹은 고추김치를 내어 쓴다고 하면 이제 모던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까르보나라에 김치 올려 먹는 퓨전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모던은 실패할 확률도 많고 난해한 경우도 많기도 하고 어이없이 비싸기도 했어요. 어린 요리사 분들이 가끔 미쉐린 레스토랑이 최고의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본고장의 음식을 제대로 배워야만 변화도, 창조도, 퓨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테스야 레스토랑은 일식 프렌치인데 일식에 대한 느낌만 있어요. 테스야 상도 호주에서 스시 말다가 요리사가 되어서 투자받고 이렇게 성공하신 거죠. 성공하고 나서 일본 가고 어디 가고 해서 영향력을 더 끼치는 것이고 본토 일식 요리사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철학을 가진 일식을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셰프가 되었죠.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님 또한 모던 코리아의 선두주자이며 한식을 모던하게 탈바꿈하신 1세대 스타 셰프입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엄청 일하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경력으로 이제 무장하신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메뉴는 헤드 셰프님이나 직원들이 하시는 거겠죠.
뭐 아이디어나 경영, 뭐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총주방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업적인 셰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돈과 사업의 아이디어와 경험만 있더라도 말이죠. 한국에서도 충분히 본토 이탈리안을 구사할 수 있으며 뭐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종류의 이탈리안 쿠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한창 핫한 제주도 연돈이라는 돈가스 전문점이 있죠. 뭐 돈가스 일본 거잖아. 우리가 이거 일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 아니죠. 한국식으로 변형된 돈가스 혹은 연돈 그 자체로 생각하죠. 돈가스의 기원을 찾아보면 뭐 이탈리아 식문화인 뭐 코톨레타 뭐에서 왔다고는 하네요. 이건 생각해야죠. 내가 이탈리안 쿠진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중심을 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만드는데 당면 대신 파스타를 넣어서 불고기 파스타를 만들어서 그 파스타가 중심이 되는 것인지 그냥 불고기에 당면 대신 파스타가 들어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런 거를 알리는 것도 요리사의 능력이겠죠. 저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한국처럼 변화를 많이 시도해본, 그게 모던이던 퓨전이던 새롭게 만들어낸 국가에서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김치 파스타 만들어봐요. 인기가 있겠어요? 싫어하면 싫어했지. 특히나 이탈리아 사람들 놀릴 때 스파게티면 부러뜨려서 요리하면 반 미치잖아요. 이탈리안 사람들은 파스타에는 진심이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퓨전은 더욱이 허용이 안 되고 시도를 잘 안 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섞는 것과 변화되는 것에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만의 파스타 스타일의 음식을 만들 때 이탈리아 본토에서 배우는 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변화를 겪어봤고 시장에서 인정되어 봤던 사례들이 많을수록 새로운 창조와 도전에 대한 소비층의 관심이 더욱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파스타는 허구죠. 드라마니까. 사실의 바탕을 두었다 하더라도 요리사에 대한 건 상당 부분 허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국내파 셰프가 일하는 도중에 이탈리아 해외파 셰프들이 들어와서 착착 해내는 그런 장면들. 왠지 이제 해외파이면 뭐든 시키면 다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성균이 자신의 메뉴를 이탈리아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안 바꾸니까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밑에 있던 경력 몇 년 없는 그런 셰프들이 차작 해내는 거예요. 나라가 변하고 재료가 틀려지고 파스타의 브랜드가 달라졌을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오더다 6번 테이블 봉골레 파스타나 그러면 뚝딱 해내는 건 허구에 가깝죠. 극중 상황을 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요리를 잘 만든다고, 기술을 잘 익혔다고, 소위 왁가리 나지 않게 오일 파스타를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보스가 되고 헤드셰프가 되고 오너 셰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극 중에서도 나왔듯이 오너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성균은 헤드셰프죠. 당연히 자기 메뉴를 가지고 있을 거고 항상 바뀌어야 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재료를 공수하고 마케팅에 관여하며 키친함 BOH와 키친박 FOH를 아우러서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불리는 손님 관리 또는 VIP 이벤트, 주방 전체적인 회계와 푸드코스트 관리 등의 능력이 없으면 금방 잘립니다. 이성균이 드라마에서 소리만 빽빽 지르고 연애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 있을 겁니다. 그게 헤드셰프예요. 적어도 주 5일은 식당에 붙들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쉬는 날에도 비공식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고요. 요즘 스타 셰프님들이 그렇듯. 그래서 예전 호텔리어라는 드라마 때도 그렇고 어떤 직업의 좋은 면과 성공하는 면 그리고 요리라는 결과물에 비춰진 그렇게 아름답고 프로페셔널하고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요리사 생활 그 자체로 직업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늘 제가 비교 영상을 만들 때 결국 경력에 중심을 둔 돈을 보고 자신의 요리 시작이던 교육이던 커리어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원하던 음식들을 어느 나라에서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저도 분자 요리에 한창 관심이 있었을 때 알리니아 책 사서 분자 요리 필요한 도구랑 재료들을 다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해봤습니다. 딸기로 유리 만들고 종이 만들고 파우더 만들고 거품 만들고 연기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지금이야 훨씬 더 많은 영상과 자료들이 엄청 넘쳐납니다. 인스타에서도 그런다 EU 이거 찾아보시면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실제로 응용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어요. 즉 비밀처럼 감춰진 분자 요리는 이제는 널리 알려진 요리의 한 부분처럼, 한 기술처럼 자리 잡았고,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캐주얼 다이닝에서는 안 써도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취급받습니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레시피 같은 것도 사실 기본 맛에 조금씩 손보면 다 각자 특색이 있는 고유의 레시피가 되며 엄청난 특별한 맛을 내는 것도 사실 드물어요. 배고플 때 먹는 게 최고라니까요. 저는 유학원이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유학을 했었고, 셰프를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 그냥 유학을 한다고 성공하지 않는다. 특히 이 기술직은요, 목적에 맞는 유학을 해야 하고 자신에 맞는 유학을 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한국의 부적응자, 한국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행동, 자세, 언어, 문화만 남게 되는 실패를 겪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모험도 좋고 도전도 좋지만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를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찬성을 해요. 뭐 유학이나 취업이나 이민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학비가 우리나라만큼 쌉니다. 둘째는 돈은 우리나라보다 2배는 좋게 번다입니다. 옵션으로 호주 ULC는 10년 요리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자체 직업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광고 영상을 보신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얼굴 빨개진 거 봐.